안녕하세요. 2030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는 지니 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 기관에 맞는 역할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저는 재밌게 항상 금융 3대장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영수, 금융 3대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융 3대장이라고 하니까 찐이가 참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세 개의 금융기관은 각각 주된 업무가 달라서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영수가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방카슈랑스라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같이 펀드를 활용해서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한다든지 CMA나 발행어음 같이 증권사에서 예적금 비슷한 걸 진행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네요. 방금 좀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금융기관들은 각자 좀 잘하는 분야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을 때 초밥 좋아하세요, 영스? 초밥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만약에 영스가 초밥이 먹고 싶다, 어디를 가죠? 초밥 전문점에 가겠죠. 만약에 영스가 또 갈비가 먹고 싶다, 어디를 가실 거예요? 명륜진사. 맞습니다. 초밥집 가서 갈비 먹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불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을 땐 그 분야에 맞는 가게를 가야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기관마다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부분들만 뽑아서 활용을 하시면 더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은행에서만 좀 편중이 되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금융사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전국 팔도 어디에 가까이 있고요. 어플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일단 한국의 금융체제 자체가 은행 중심이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는 걸로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하면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는 원리예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맹신을 많이 하세요. 여담이긴 하지만 IMF나 경제위기가 좀 있을 때 은행이 망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은행이 파산을 했었었죠. 많은 분들이 은행을 오래 이용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방카슈랑스 같은 거 그리고 연금, 투자 상품들도 많이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은 보험이나 투자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비용적 측면에서도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어떤 걸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은행은 돈을 저축하고 대출을 받는 곳입니다. 은행에서 예적금만 하는 걸로 저축을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자가 낮고요. 그 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상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기 마련이에요. 수익면에서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은행에서는 단기 자금을 모으는 용도나 또는 비상금처럼 급하게 써야 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증권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 다른데 은행처럼 어떤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니? 제가 상담을 나가보니까 돈이 많아야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증권맨들처럼 스마트해야 할 수 있다라든지 투자는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괜히 잘 모르고 해서 내가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우선 투자라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누는 생각을 조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보다 안전한 상품부터 위험한 상품까지 모든 투자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안전한 채권인 국채도 취급을 하고요.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는 개인 주식보다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선물, 파생 상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심적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관리나 자문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사 바로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의 이미지는 좀 어떻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은 엄마 친구 하나 들으라 해서 들은 거 또는 친구가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좀 들어줘 해서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내 친구는 그만뒀더라 등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시장의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쉽게 입사했다가 쉽게 시작하고 상품 공부나 고객 관리가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미지적이나 좀 신뢰적인 면의 인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보험사는 금융기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보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럼에도 보험 없으신 분은 없죠. 순수하게 보험적 기능은 너무나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집에 불이 나거나 다른 집에 손괴를 입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모아둔 돈이 없다면 큰일이겠죠. 나에게 일어날 위험한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보험은 크게 보장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보험을 잘 준비를 하려면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보장과 저축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저축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또한 전문적 영역이다 보니까 보험 증권이나 혹시 약관 같은 걸 영수는 보신 적이 있어요? 그쵸. 저는 아무래도 보험도 같이 하고 있으니 증권이나 약관을 조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내용도 좀 많이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 중심의 설계가 아닌 잘못된 포인트의 설계를 해주시는 사람들 저번 시간에 다뤘던 약간 충들이 있는데요. 보장은 당연히 보장으로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고요. 장기 저축은 비과세와 확정금리,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사실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금융회사마다 장점들이 있고 이러한 점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적절하게 분담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집, 하우스. 집을 지으려면 우선 기초공사부터 잘 지어놔야 바람이라든지 비 이런 자연재해에 잘 버텨줄 수가 있겠죠? 그쵸. 바로 그 인생의 기초공사가 보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처럼 언제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측 가능하세요? 예측 못하셨죠? 그쵸. 이건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었거든요.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럽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저도 몸이 조금 아팠었는데요. 다행히도 좀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잘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오롯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목돈을 날린다든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험을 너무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요,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내 소득의 10% 정도만 세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과하게 드는 것보다는 적절한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저축이나 개인연금 준비를 하실 때 보험사를 활용을 하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으니 매우 장점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은 앞서 말했듯이 대출을 활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은 우리의 돈을 예대마진이라는 시스템으로 굴려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내 자산으로 만들기가 좋다는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그죠? 이거를 레버리지, 즉 지렛대 투자라고 하는데 사대보험에
시험에 들어가 있는 직장인들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영희 씨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많이 모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1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그건 따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컨텐츠로 만들 거라면서요. 추후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요, 우리.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증권사 활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MA 통장을 개설을 해서 잔돈 모으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넣는 금액이 많아진다 싶으면 그때 하나씩 투자 상품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CMA 통장에 돈을 넣어두시면 일복리로 매일매일 이자가 붙거든요. 이렇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구별해서 적절히 잘 이용을 하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현재 내 자산의 증식을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리스크를 줄이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3대장과 각 금융사들에서 활용하면 좋은 점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대한민국 모두가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지니 영수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